네, 원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생체 촉매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요. 자, 선생님이 좀 결론부터 하나를 말해줄게요. 이 생체 촉매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효소라고 한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효소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를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뭔지 알아봅시다. 자, 물질대사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화학 반응.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엄청 뭐 복잡한 물질들이 여러 개로 막 쪼개진다던가 분해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 여러 개로 쪼개진 물질이 이렇게 합성된다던가 이렇게 분해 합성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 이렇게 부른다는 거 여러분이 꼭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소화 같은 거 보면 그죠? 여러분 음식물을 분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물질대사고 아니면 여러분 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던가 그죠?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니면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 이런 것들 전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광합성, 뭐 호흡 이런 게 다 물질 대사에 해당돼요. 아니 그럼 광합성은 뭐 뭔가를 분해하거나 만드는 반응인가요? 네. 광합성은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반응이거든요. 이따가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용어를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좀 약간 한 개, 두 개, 두세 개, 뭐 아니면 뭐 끼케야 열 몇 개, 몇십 개 요 정도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분자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앞으로 갔다 와볼까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붙어 있는 이런 물질들을 고분자 물질 이렇게 불러요. 이 용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아까 그 물질 대사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 요런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죠? 물질 대사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화학 반응이니까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아니면 고분자를 저분자로 하는 거를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합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동화작용 이렇게 부르고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화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우리가 막 친구들 여러분 전학생 오면은 야 우리 반에 동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 안 하나? 뭐 하여튼 하기도 하잖아요. 동화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분해시키는 거. 물질 대사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이 낱낱이 있는 저분자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로 합해주는 거. 이게 바로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고요. 자, 동화작용에는 얘네들을 이제 합쳐야 되니까 그 합치는데 뭐가 쓰인다?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이걸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 흡열 반응. 결국 과학에서 에너지라는 건 열이랑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동화작용 말고 이건 뭐였어요? 고분자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낱낱이 분해하는 화학 반응. 요 과정에서는 얘가 갖고 있던 뭐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다는 얘기.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해서 어려운 말로 발열 반응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막 예전에 그 코로나 검사할 때 발열 체크 뭐 여러분 열 나는지 체크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때 그 발열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물질 대세의 원, 투 두 가지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다시 동화작용은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체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흡열 반응이고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 배웠죠? 아미노산이 모여갖고 폴리펩타이드 되고 그게 모여서 단백질 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아미노산들이 합성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이화작용일까요? 동화작용일까요? 그쵸?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로 합체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동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라는 얘기예요. 동화작용. 자, 그럼 에너지를 방출한다, 흡수한다? 이 아미노산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겠죠. 거꾸로 단백질이 아미노산 되는 건 뭘까요? 그거는 이화작용이겠죠. 그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다? 단백질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소화는 뭐에 해당될까요? 소화. 소화. 자, 소화는 여러분이 음식물을 갖다 잘게 분해시켜 갖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잘게 분해시키는 거니까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라는 거예요. 이화작용. 자,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예를 들면 막 음식 같은 거 입으로 우적우적 씹어서 잘게, 예를 들면 뭐 당근 같은 거 입으로 막 씹어갖고 작아졌으니까 이화작용이네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이로 씹어갖고 이로 잘근잘근 씹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작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라고 안 해요. 이화작용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갖고 작아지는 거.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흡이랑 광합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알려줄게요. 호흡을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할 때는 단순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산소를 들이마셔서 그걸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광합성은 뭐였죠?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뭘로 바꾸는 거? 산소로 바꿔주는 거를 광합성이라고 한다. 이게 거꾸로 작용이다. 이렇게만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호흡이라는 건 여러분이 포도당이라는 거랑 산소랑 합쳐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호흡.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마신 산소를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해서 그 세포들도 심지어 산소를 쇽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쇽 빼가고 이런 식으로 세포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게 그럼 두 개야. 포도당이랑 산소가 필요한데, 여러분 산소는 어떻게 얻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콧구멍으로, 그죠?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산소를 얻고 있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산소를 어떻게 얻어요? 그게 피로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피. 온몸으로, 그 심장에서 두근두근 하면서 피로 온몸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자, 그럼 포도당은 여러분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먹어서 얻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영상 보면서 뭔가 간식 먹고 있는 분들, 간식 먹고 있는 학생, 지금 여러분은 산소랑 포도당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호흡을 해야 되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산화탄소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도 코로 뭐를 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하면서 내뱉고 있죠.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 이게 바로 호흡이에요. 자, 광합성은 뭐냐면요,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그 식물들이 왜 물 필요하잖아요. 비가 오거나 여러분이 키우는 거 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식물은 이산화탄소, 물, 햇빛만 있으면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포도당을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왜?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산소, 이산화탄소, 물, 얘네들은 다 작은 저분자 물질이고 딱 하나가 고분자 물질인데, 그게 뭐예요? 포도당이 바로 이게 고분자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분자 물질. 자, 그럼 지금 호흡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해체되는 과정이니까 이건 무슨 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호흡은 이화작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화작용. 자, 이화작용이고요. 광합성은 그럼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무슨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동화시키는 거,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럼 호흡은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요, 흡수해요? 에너지를, 포도당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랑 물뿐만 아니고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요걸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에너지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지금 후 하면서 내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은 뭐
물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에너지. 그죠?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먹어서 포도당을 얻고 산소를 들이마셔서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서 이화작용으로 이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광합성 볼까요? 광합성? 자, 여기다 플러스 에너지. 자, 광합성. 광합성은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방출해요? 흡수해야지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는 이 이산화탄소 물뿐만 아니고 에너지가 있어야만 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이 식물 입장에서는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고맙게도 우린 그거를 들이마시고 있는 거죠. 자, 질문할게요. 이 식물들이 광합성하려면 그럼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늘 있고요. 물도 뭐 비가 오거나 해서 있겠죠.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얻을까요? 에너지. 자, 이 에너지가 바로 어디서 얻는 거다? 뭐예요? 햇빛이라는 거죠. 햇빛. 아, 물론 뭐 집안에서 형광등이라던가 이런 빛에너지, 그 빛에너지들이 광합성에 이용될 수는 있어요. 햇빛이 제일 좋긴 하지만.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 대사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우리 몸 안에서 뭔가 분해되거나 합쳐지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자, 합쳐지는 거를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해되는 거를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자, 근데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 흡수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작용이고,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그 갖고 있던 게 분해되니까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다. 자, 그래서 이 물질 대사에 동화, 이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사실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 효소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또 이어서 배우면 여러분 멘탈이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단 맛보기 워밍업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끊을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효소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